여러분, 요즘 잠은 좀 주무시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면서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대환장입니다. 한쪽에서는 거봐, 내가 고점이라 했지 라며 비웃고, 한쪽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비트코인 전문가이신 차차차님 모셨습니다. 자, 차차차님, 이런 상황이시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은 좀 시기가 참으로 묘한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사이클 상 시즌 종료 시점과 가격 하락이 겹치다 보니 공포가 매우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시즌 종료는 뭐지? 시즌 종료라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또는 이런 시즌 종료가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난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다들 시즌 종료라고 하니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사실 공부 제대로 하고 이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다들 유튜버나 블로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즌 종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간단히 넘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실체를 모르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공포의 실체를 모르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실체를 채굴자와 매크로라는 키워드를 조합하여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시즌 종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즌 종료는 보통 1년 내내 떨어지는 어떤 지옥의 하락장을 말하잖아요. 그 시즌 종료라는 게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에서 나온 용어라는데 그 맞습니까? 네, 사실 누가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용어를 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너도 나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리 잡힌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말씀해 주신 대로 4년 사이클 중의 끝자락에서 상승의 종지부를 찍고 1년간 하락만 하는 것을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묘하게 약 4년에 한 번씩 급등락을 해왔으며 각 1년마다 계절과 같은 특색이 존재하여 사계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겨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점 돌파 후 약 1년간 하락을 합니다. 반등은 있지만 힘이 없죠. 시즌 종료 시기, 현재와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봄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지만 거래량도 없고 죽은 시체처럼 횡보만 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제일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여름입니다. 슬금슬금 저점을 높이며 상승의 기운이 감도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반감기 이후의 시간입니다.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의 시기, 그러니까 시즌 종료 시기라면 가을 끝자락에 온 겨울의 시작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시즌 종료가 맞습니다. 시기상으로도 가격의 하락을 보더라도 시즌 종료라고 말하기에 합리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시즌 종료가 오게 된 상황을 알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절을 만드는 핵심 엔진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반감기입니다. 단순히 날짜가 지났다고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채굴 시장의 생태계가 재편되면서 계절이 바뀌는 거거든요. 반감기가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 뭐 이거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가격 하락과 연결이 되나요? 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채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 써서 비트코인 2개를 캤는데 갑자기 100만 원을 들였지만 한 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두 배로 뛰지 않는 이상 채굴자는 2개를 캐던 거를 한 개밖에 못 캐 되니 손해를 입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장비 관리비나 전기세, 인건비 같은 똑같이 돈은 나가는데 수익만 반토막이 나는 상황을 만들면서 수익성을 악화시켜 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럼 못 버티는 채굴자들이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돈 없고 장비가 오래되어서 소형 업체에 속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면서 흔히 말하는 항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버티기 위해 그동안 금지옥엽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죠. 이 시기가 반감기 이후에 나타나는 지루한 행보 혹은 조정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은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축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앞서 채굴자들이 항복하기 전에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 그동안 손해본 것을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아, 반감기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시점은 채굴자들 간의 전쟁이 끝난 뒤 반감기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 여기에 더 이상 이제 채굴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나오게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후에 채굴자들이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가격이 하락이 시작되고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시즌 종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비트코인 흐름만 본다면 시즌 종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정도, 한 8개월 정도 지났으니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군요. 그렇죠. 다만 이런 시즌 종료 시기에는 항상 매크로적인 문제 혹은 비트코인 생태계 내부의 문제가 항상 함께 터졌었습니다. 만약 시즌 종료가 맞다라면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무섭게 떨어졌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어쩌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시장입니다. 2019년 이후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과거 대폭락장 때는 어땠나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쥐던 긴축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완화 시기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이 시점에 시즌을 종료한다? 이건 경제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채굴자들이 물량을 던지고 기관들이 수익 실현을 할 수는 있지만 유동성의 파도는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FTX, 루나 사태, 중국의 채굴 금지 등 굵직한 악재들이 비트코인 생태계 내부에서 함께 터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은 매크로 환경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생태계 내부적으로도 호재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축적 법안이라든지 지니어스 액트 법안, 클래리어티 법안 등 상황이 확실히 달라 보이긴 하네요. 듣고 보니 지금의 패닉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가격이 10만 달러가 깨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우리는 이미 2023년, 2024년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 기간은 박앤셀 기간이었죠. 지금 비트코인 자체에 결함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채굴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과 매크로의 완화 스탠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남들이 시즌 종료다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매크로 환경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과거 시즌 종료는 매크로적인 긴축 환경과 비트코인 생태계 내부의 문제가 겹치면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크로가 큰 환경을 미쳤다라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매크로 환경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시즌 종료라고 외치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에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를 읽고 판단한다면 시즌 종료라는 것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차차님. 자, 여러분들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관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